네, 그러면 여기서 송영길 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궁금한 점들 직접 물어보겠습니다. 네,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세 번째 도전이었죠. 우선 당선 축하드리고요. 당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해오셨습니다.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란 진단으로 해석이 되는데 또 무능한 개혁과 위선이 문제였다고도 하셨어요. 이것을 유능한 개혁과 언행 일치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왔습니다. 네, 부동산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당내에서도 네. 참 다양한 것 같은데 이 대표님은 특히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90%까지 풀자고 하셨습니다. 이거 너무 급격한 전환 아닙니까? 모든 LTV를 풀자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. 이게 저희들은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을 강력히 뒷받침해 나가되 청년이나 신혼부부처럼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LTV를 완화시켜주지 않으면 현금이 없는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대출 규제를 풀면은 집값은 오히려 오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.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임금 인상하면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임금 인상을 안 하자는 논리와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 완화는 집값 상승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. 제가 대한 보완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이 여당에서 종부세 완화론이 나온 뒤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? 근데 이게 원래 1% 부자세에서 3.8%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액수를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히려 공제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노년 공제를 줄이고 보유 공제를 좀 늘리고 5년에서 3년 사이에 공제 구간을 만들어서 좀 완충하는 그런 방안. 그리고 공시지가의 현실화 속도를 이렇게 집값이 오는 경우는 좀 늦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백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정부의 백신 수급 정책에 대해서 좀 상반된 시각들이 있습니다.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정부가 아주 노력을 잘해서 올해 11월까지 1억 9천만 도스, 9천만 명이 2차 접종을 할 수 있는 양이 계약으로 확보돼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파이저로부터 매주 수요일 날 차질 없이 지금 물량이 인도되고 있는데 지금 4, 5월 이제 좀 3, 4분기로 물량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약간의 보릿고개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. 그리고 플랜 B도 이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. 뭐 플랜 B 말씀하셨으니까 러시아산 백신 도입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. 이거 아직도 유효합니까? 뭐 뭐든지 불효튼튼 아니겠습니까? 저희가 1, 2차 접종으로만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또 3차 접종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재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조금 더 신중해지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지도부는 어쨌든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전반을 관리해야 합니다.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보시나요? 그걸 제가 말할 수는 있겠습니까? 특정 후보한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최근에 있었습니다. 당청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설정하시겠습니까?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관료들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잘 뒷받침하지 못한 부분들을 잘 찾아내고 또 민심과 유리된 부분들을 적극 노력해서 민심과 좀 다가가는 그런 정책과 법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는 인천광역시장으로 부도 위기에 인천을 구했던 그런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 하반기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